우체국에 우표가 배송되었고 우체국 문이 열리면 우표가 세상에 탄생하는 날입니다. 당일 무슨 일이 있었고 역사 에러는 어떻게 발견되는지 1918년 5월 미국 워싱턴으로 가봅시다. 제니 역세 우표에서 제일 흥미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제니 항공 우표의 탄생과 인쇄 과정은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항공우편 첫 취항이 5월 15일이고 이틀 전인 13일부터 발행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시에 미국 연방인쇄국의 빠듯한 상황과 우표 발행 일정의 촉박함으로 볼 때 발행 당일 13일에 과연 우표가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13일자에 추정되는 초일 봉피가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봉피의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고 그 외에는 13일 일부인의 사용자나 실체 봉피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월 10일인 금요일에 요판 조각이 끝나고 인쇄판을 만들고 인쇄하여 일요일에 근무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월요일 13일부터 판매하였다면 워싱턴 중앙 우체국에서나 판매되고 나머지 우체국은 쉽지 않았을 걸로 짐작합니다. 제니 항공우표는 미국 최초의 항공우표이고 이색도로 2번 인쇄하여야 되니 발행 이전부터 많은 우추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4일 이른 아침 워싱턴에 있는 WB 힙제인 컴퍼니라는 조그만 중개업소 직원이자 열렬한 우표 수집가였던 윌리엄 로비는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뉴욕 에비뉴 우체국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장 건네받은 전지의 상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로비는 새 전지가 곧 올 거라는 우체국 직원 말을 듣고 회사로 돌아온 후 정오경에 다시 우체국에 방문했는데 아침에 방문했을 때와 같은 직원이 새 우표가 도착했다면서 전지 한 장을 건네주었을 때 오 마이 갓. 로비는 한눈에 역세 에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난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인생에 한번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비가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로비는 바로 24불을 지불하고 다른 전지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석 장의 다른 전지를 보여주었지만 모두 정상 우표였습니다. 로비는 직원에게 방금 산 전지가 역세 에러라는 걸 설명해 주었고 직원은 바로 창구를 떠나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는 순간 본인이 구입한 에러 우표 전지를 빼앗길까 두려워 바로 우체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의 다른 우체국도 방문했지만 더 이상 에러 우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우추인 친구,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우표상 지인들에게도 역세 에러 우표 구입을 정보로 알렸습니다. 한편 로비에게 에러 전지를 판매한 우체국 직원의 신고로 에러 우표의 존재를 알게 된 미 우정국은 오후 4시경부터 우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우표를 조사한 후 2시간여 후인 6시부터 우표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2명의 우정국 감사관들이 로비의 회사를 방문하여 에러 전지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로비는 본인이 자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우표이기에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로비는 워싱턴의 콜맨이라는 우표상에게 연락 후 저녁 늦게 500불의 판매가를 제시받지만 바로 거절합니다. 콜맨의 동료인 레비는 트리밍된 로비의 전지 상단과 우측의 무공 형태를 보고 400장 풀전지에서 잘라져 나왔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나머지 석 장의 에러 전지가 존재할 거라는 추측을 로비에게 얘기합니다. 석 장의 에러 전지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로비를 초조하게 만들었는데 더 많은 에러 우표가 발견되면 로비가 발견한 에러 우표 가치가 떨어질 것은 당연했기 때문일 겁니다. 14일 저녁 로비는 심란한 마음으로 역세 전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15일 아침 일찍 로비는 필라델피아의 딜러인 퍼시맨에게 1만 불의 제한과 추가로 1만 달러 이상의 제한이 있다면 맞춰줄 수 있다는 구매 의사를 전달받습니다. 금요일인 5월 17일 로비는 일과 후 저녁 기차를 타고 밤 9시경에 워싱턴보다 큰 우표상들이 많은 뉴욕으로 갔고 다음 날 18일에 로비는 유명 우표 수집가인 에드워드 하울랜드 로빈슨 그린 대령을 방문했지만 출장 중으로 못 만나고 또 다른 유명 우표상인 스탠리 깁슨도 방문했지만 겨우 250불의 오퍼와 또 다른 석 장의 에러 전지가 돌아다닐 거라는 불안한 얘기만 들었을 뿐이며 마지막으로 스캇 우표상도 들렸지만 거기서는 구매할 의사는 없고 원하면 중개 판매만 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8일 저녁 로비는 1만 불을 제안했던 맨에게 전화를 걸어 1만 달러에 파느니 그냥 소장하겠다고 얘기하고 맨은 로비에게 자기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직접 만나자는 제안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19일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로비를 만난 맨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딜러인 유진 클레인을 소개해주는데, 즉 판매자 로비, 잠재 구매자 클라인,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주는 중개인 맨, 셋이 다 모였습니다. 이 세 명은 역사적인 에러 우표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클라인은 경험 많은 딜러였습니다. 맨에게서 로비가 1만 불의 오퍼를 거절했다는 얘기와 그 이상의 오퍼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클라인은 로비에게 얼마를 생각하는지 물었고, 로비가 15,000불 미만은 판매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즉석에서 다음 날인 20일 오후 3시까지를 유효시간으로 하는 15,000불의 오퍼와 로비의 승낙으로 거래를 합니다. 드디어 역사적 에러 우표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로비는 그의 장인과 함께 21일 화요일 필라델피아를 다시 방문하여 클라인에게 에러 전지를 건네주고 15,000불 수표를 받음으로써 역사적 에러 우표의 거래가 완료됩니다. 우측국 창구에서 24불을 주고 산 전지가 불과 일주일 만에 600배가 넘는 수익을 남긴 것이니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로비와 장인의 뿌듯한 미소가 그려집니다. 로비가 클라인의 15,000불 오퍼를 수락한 게 19일이고 클라인에게 우표를 건넨 게 21일인데 21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에러 전지가 18일에 방문했지만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었던 뉴욕의 우표 수집가 그린 대령에게 2만 불에 팔렸다는 놀라운 기사가 났습니다. 즉 클라인이 15,000불의 전지를 구입하고 바로 그린 대령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는 얘기겠지요. 클라인이 언제 그린 대령과 접촉했는지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로비에게 우표를 건네받기 전에 이미 거래가 끝났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린 대령은 월가의 검은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사업가 패티 근 여사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죽은 후 그린 대령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잘 불려나갔고, 아울러 우표와 화폐 수집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제니 역서를 구입하는 그린 대령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진짜 대령일까요? 어릴 때 엄청난 부자임에도 수전노였던 어머니가 무료진료소에서 진료하면서 다리를 절단했으니 군인이 될 수는 없었으며, 텍사스에 거주할 때 주지사가 부여한 칭호랍니다. 클라인은 그린 대령에게 제니 역서의 우표를 되판 후에도 부취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린 대령에게 제니 역서의 우표 전지의 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전지를 낱장과 블록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기를 조언했으니 클라인의 우정사의 길이 남을 업적 아닌 업적은 전지를 해체하기 전에 클라인 본인이 직접 100장 우표 뒷면의 상단 왼쪽부터, 즉 앞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연필로 전지 위치를 기록했는데, 비록 우표에는 약간의 흔적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 덕분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100장의 역사적 에러 우표의 존재와 흔적을 일일이 추적할 수 있으니 클라인의 무취적 성견지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클라인의 주도하에 100장 전지는 낱장과 블록으로 분리되고, 낱장의 경우 장당 250에서 325불 정도의 가격으로 7월 말까지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며, 한참 후인 1936년에 그린 대령 사망 후 그가 마지막까지 소장하고 있던 36장의 우표가 10여 년에 걸쳐 여러 옥션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그린 대령은 돈 많고 유명한 우표 수집가이긴 했지만 사려 깊은 수집가는 아니었는데, 제니 역세 우표를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그의 소장품은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 요트 파티를 좋아했던 그이기에 요트에서 제니 역세 우표를 모두 바다에 빠뜨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가짜 뉴스랍니다. 또 하나의 그린 대령의 유명한 기행 중 하나는 9번 역수의 에러 우표를 목걸이 펜던트에 넣어 부인 마벨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입니다. 우표를 펜던트에 넣어서 봉하면 손상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알 텐데 진짜로 펜던트의 오른쪽 아랫 부분에 손상이 보입니다. 그걸 실행에 옮길 정도로 괴짜는 괴짜인가 봅니다. 한편 처음 제니 역수의 우표를 발견한 로비는 클라인에게 전지를 판매한 이후 단 한 번도 제니 역수의 우표를 소장하지 못했지만, 그 후로 죽기 전까지 30여 년의 세월 동안 우표를 사랑하고 우표 수집을 계속했고 1949년 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도 그의 이름은 우취사에 잊혀지지 않는 전설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니 역수의 우표 두 번째 편은 발견 당일의 설렘을 뒤로하고, 다음 세 번째 편에는 제니 역수의 에러 우표가 우편사에 남긴 영향과 그 뒷 이야기를 소개합니다.